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중독되다 코카인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월요일 잘 견디고 계신가요? 아무리 월요일이라서 힘드셔도 투자를 쉴 순 없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비트코인 요즘 엄청난 하락세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왜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지 개인적인 저의 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발행량이 얼마나 되고 반감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비트코인이 왜 1억이 될 수 있고 5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작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선 비트코인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만약 비트코인 한 개에 10억 달러면 이 시장에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와야 하는 걸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약 500조 원이 되고요. 가격은 약 2,7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즉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3천으로 잡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10억까지 가려면은 무려 시총이 33.3배가 증가해야 약 10억 원을 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총도 대략 500조 원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 한 개 10억이 되려면은 무려 비트코인 시총만 1경 6,500조 원이 돼야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33.3배로 뛰면 시총도 33.3배가 튀니까요. 이게 1경 6,500조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너무 큰 숫자라 감이 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이 10억 원이 돼서 시총이 이만큼 모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예상의 29.5배가 모이는 거고요. 애플 시총의 4.7배, 금 시총이랑 거의 유사하게, 삼성전자 시총의 49배, 한국 전체 증시 시총의 6.7배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금을 비롯한 모든 원자재, 주식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어떤 자산보다도 시총이 높을 겁니다. 1경원이 되면요. 근데 꼭 1경원이 들어와야지 시총이 1경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가 어떻게 되고 매물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와야만 비트코인이 10억이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숫자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에서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점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의 미래를 상상해보면서 정말 비트코인이 10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술의 보급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기업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블록웨어 솔루션즈라는 회사인데 올해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지표는 지금까지 자동차, 핸드폰, 전기,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이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 대중들한테 보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는 80년이 지나서야 전 세계 인구의 90%가 전기를 사용하게 됐고 아니면 라디오 같은 경우는 개발된 지 50년 만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최근 기술들은 10년 정도만 되면은 전 세계 인구 대부분에게 공급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보시면 옛날에 개발돼서 보급된 일반 전화기들, 뭐 자동차 이런 옛날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에게 90% 이상 공급되는데 70년, 80년 정도 걸렸어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 9명이 자동차를 소지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개발된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전 세계 인구 대부분에게 공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유는 갈수록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고 있고 결국 오늘날의 전 세계 소비자들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IT 기술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빠르게 보급이 되려면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설득력이란 게 뭐냐? 쉽게 말해서 대중들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이용했을 때 만족감이나 편리성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제품을 사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고 크게 편리해져야지 이렇게 빠르게 보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소비자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을 시키려면 정말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려면 소비자들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결국 그러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내가 비트코인을 이용했을 때 편리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그간 과연 대중들을 얼마나 설득했느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쉽게도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처럼 비트코인은 빠르게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설득력이 스마트폰에 비해 부족했던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느낌이잖아요. 더 이상 시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다양한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의 보급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 3%가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장 속도대로 하면 2030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인구 10%가 비트코인을 이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굉장한 속도죠. 근데 이것만 해도 스마트폰처럼 보급이 안 돼도 이것만 해도 왜 대박이냐? 전 세계 인구 3% 내외가 투자를 하던 당시에도 비트코인 얼마까지 갔어요? 8천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은 전 세계 인구의 10% 가량에게 보급이 된다 하면 현재보다 최소 3배 가량의 많은 인구가 비트코인에 이제 몰려든다.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한때 8천만 원까지 상승했었던 비트코인이 1억, 2억, 3억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어디까지나 과거의 성장률 기준으로 한 거지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 지표는 단지 과거의 성장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게 되고 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비트코인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성장률이 이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무서운 수준이죠.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즉 한화로 약 1,400조 원 정도의 수준의 시가총액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여줍니다. 자료를 잘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약 한 40년 정도 걸렸어요. 또 아마존이나 구글 보시면 시총 1조 달러 모으는데 각각 20년씩 넘게 걸렸죠. 근데 비트코인은 무려 12년 만에 이제 마케팅도 없이 시총 1조 달러에 달한 거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만들어진 지 1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인구 90%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왜 그랬냐? 그만큼 혁신적이고 나에게 즉각적인 편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또 중요한 거 뭐냐? 자세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구글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들고 인터넷 보급하는데 주력했던 회사들 다 여기 있잖아요. 즉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성장 속도는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등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비트코인 자체의 보급은 상대적으로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90%를 설득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보다도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더 압도적이었고 지금부터도 압도적일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의 보급률만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국 채택률, 보급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이 높아야지 큰 돈을 벌 수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인들은 설득해서 자기네들 제품을 쓰게 만들었던 회사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어요. 결국 수익률도 비교적 단기간에 큰 폭으로 나왔음을 시사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을 개발한 애플은 닷컴 버블이 붕괴하고 나서 20년간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은 그 이후에 780배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내가 1억을 이 당시에 넣어놨으면 내 돈이 20년 뒤에 780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비트코인도 버블이 붕괴를 하고 경제 침체가 끝나고 나면은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바닥을 다 다지면 이후에 20년 동안은 애플만큼 어쩌면 애플보다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애플이 40년 만에 만든 시총 1,400조 원을 12년 만에 만들었으니까죠.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복잡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얘기 많이 나눠봤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 모든 관점을 전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궁금하거나 다른 코인들의 추천과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단체방 인원분들과 전문 트레이더분들께 상담도 하시면서 좋은 투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쪽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